솔직히 그냥 다 결론 나오고 얘기 끝나기 전에는 조동현 얘기는 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선대위원장에 대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퇴를 한 상태고 자기 쪽에서 가만히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별 의미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발언이 조동현의 변호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그 애가 시옷 범죄의 결과물로 임신한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그 범죄로 인해서 임신을 했는데 종교적 신념으로 낳을 수밖에 없었고 군대의 경직된 문화, 위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말인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더 욕을 먹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애는 뭐가 되느냐, 애를 범죄자의 자식으로 만드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리고 설사 진실이라도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본인의 말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솔직히 저는 그냥 이걸 말이라고 하나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추가 해명에서 저는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그 사실을 자녀의 동의를 받아서 공개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자식을 그런 처지로 만드느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동의를 받았다.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못 사게 하고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또 의제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일정 연령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설사 동의를 했어도 무조건 강제로 당한 것으로 본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법의 기본 전제로 어떤 판단이 들어가느냐? 청소년이 미성년자가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가졌는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아닌가? 이 판단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하는 거요. 누가 나를 강제로 시키는 거요. 라면서 술을 사려고 하면 법은 아니 너는 그 판단을 할 자격이 없다.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다. 초등학생이 스스로 성인과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아니 너는 그런 판단을 할 능력이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성인이 너를 꼬드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2011년생, 올해 10살, 11살쯤 되는 애한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걸 공개해도 되냐고 물었다. 그리고 공개를 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고 공개를 했다.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공개를 했어야 했는지 말았어야 했는지를 다 떠나서 애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 하니까 애한테 동의를 받았으니까 괜찮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떠들고 앉았다는 겁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얘네들은 아무거나 막 던지는구나. 그냥 아무렇게나 막 떠들고 나서 아무나 하나라도 얻어 걸려라. 아무도 못 믿을 거 아는데 믿는 사람 하나만 나와라. 이러고 있구나. 지지자들은 믿어주겠지. 이걸 들고 이 얘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지. 이러고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구나.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저 얘기 범죄의 결과물이다. 이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싫어서 민주당 소속이라서 이게 아니라 타임라인이 맞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조동현 측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 나 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미 사실상 끝나 있었던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혼외자의 출산도 죄가 덜한 듯이. 그러나 그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조 씨의 남편은 그 애가 자기 애라고 착각한 채로 몇 년을 보냈어요. 자기 애라고 착각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부부 관계가 어떻게든 지속되는 중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랬으니까 착각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찌찌자들이 억지를 쓰듯이 3년째 별거 중이었다는 둥, 원래 파탄이 나 있었다는 둥, 그런 상황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남자가 자기 애라고 착각을 했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가 있는 동안 쓴 글을 보면 당시 관계가 어땠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남의 개인적인 글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전체 공개로 쓰고 또 여전히 남겨둔 글이라서 저도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리자면, 딸, 아들, 아내가 보고 싶다. 나도 군인 이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아빠다. 태어나서 며칠 못 본 아들이 벌써 100일이 다 되어 간다. 이게 과연 진작 파탄 나 있던 결혼 생활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11년 12월 조동현이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기 단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는 전쟁 중인 나라에 파병을 나가서도 가족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요. 어떻게 봐도 파탄 나 있던 결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혼자 속으로 파탄을 진작에 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남자가 이혼 통보 단 몇 달 전까지도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파탄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범죄로 인해서 입은 피해였다면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을까요? 조동현의 남편은 2013년 9월에 아들과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동현은 남편에게 1억 원이 넘는 위자료를 물어주게 돼요. 거액의 위자료가 책정된 이유는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범죄 얘기를 그때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하느냐? 그걸 그때 얘기를 했다면 결혼 관계야 지킬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이라는 돈은 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그 사실을 아이에게 알리기 싫어서 그랬다? 그때는 애가 2살밖에 안 돼서 어차피 무슨 일인지 몰랐을 것인데다가,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와서 그걸 만천하에 공개해버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군대 내부의 문화가 있어서, 위계 때문에 범인이 상사라서 당시에는 공개를 못했다는 말을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군대를 떠났는데 위계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심지어 군인연금까지 포기하고 나온 마당에 실추된 자기 명예부터 챙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런 오류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그냥 그 설명을 받아들인다고 치죠. 실제로 범죄의 피해로 원치 않는 임신이 됐다고 치고 그걸 종교적 이유로, 개신교에서는 이런 경우에 억지로 낳아야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으로 낳아버렸다고 치고 그걸 다 받아들이더라도 남편의 아이라고 남편을 속인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거짓말이고 그냥 사기 행각이죠. 본인은 남의 애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 남편을 속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들을 보고 싶다고 글을 쓰고 2013년까지 남의 애라는 걸 몰랐다가 DNA 검사를 하고 나서야 그걸 알고 소송을 건 거예요. 남편은 명백하게 속은 것이고 이 사건의 처참한 피해자입니다. 파탄이 나 있던 결혼 생활에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상대방도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에요. 남편은 거짓말에 속았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 감정적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그냥 어떤 흔한 이혼 스토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패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고 넘길 수 있을까요? 이걸 편드는 니들은 살면서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삽니까? 니들이 피해자라도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조동현을 감싸는 논리도 점점 점입가경이에요. 정의당의 장혜영은 무엇에 사과를 해야 되는지 조금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팽개치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는데 인간에 대한 예의가 누구로부터 어긋났다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고 부부간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정의당 내에 청년정의당이라는 조직이 있나 본데 거기 대표라는 인간은 한술 더 떠서 전 남편에게 잘못한 거지 우리에게 잘못한 건 아니다. 뭐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셨어요. 그런 논리라면 유영철은 니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조두수는 니한테 뭘 잘못해서 욕을 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니들이 대체 무슨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길래 미워했다는 말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대체 왜 욕했습니까?
합니까? 실드는 쳐야겠고 실드 칠 말은 없고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떠들면 실드가 됩니까?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국가가 이걸 판결해서는 안 된다. 일단 그 일이 일어난 건 간통죄 폐지 전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끌어서 감옥에 넣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형사 원칙이나 형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권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도덕적 규범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형사로 처벌할 수 없으면 문제가 없는 행동인 줄로 착각하지도 마시고요. 우리가 사과받을 이유가 없다. 아니, 누가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냐고. 사과를 받겠다고 한 사람 없는데 왜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합니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검사를 사칭한 사람, 누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사과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공직의 얼굴을 들이밀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쥐지 말라는 겁니다. 쟤네들이 실드를 치는 논리가 다 이래요. 어떻게든 그 성별이 피해자여야만 하고 뭔가 그 성별이 시스템과 사회 구조의 희생자여야만 해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피해자인지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은 도저히 실드를 칠 건덕지가 없네? 누가 봐도 상황이 이렇네? 그러니까 이따위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너한테 피해 준 거 없는데 욕하지 마라. 우리가 관여할 주제가 아니다. 누가 관여하고 싶다 그랬습니까? 적편의 얼굴로 그 사람이 등장을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런 사람을 고른 니네 잘못이지 왜 국민 탓을 합니까? 그걸 가지고. 어쨌든 이 주제로는 더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그냥 당사자나 이 사람을 영입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조용히 꺼져주면 좋겠고, 시옷 범죄의 증거가 있다고 오늘 발표를 했던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잔말 자꾸 떠들지 말고 책임 있게 그 증거를 이용해서 범죄자에게 형법의 철퇴를 내리고 왜 본인들 주장과 타임라인이 어긋나는지를 해명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 해명만 된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이제 끝난 주제입니다. 하고 실드를 열심히 치겠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